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교회 강성환 목사입니다.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장 현실세계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문화는요, 우리 일생 모든 삶에 항상 부딪히는 갈등이고, 그것이 이 땅의 문화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도 은밀하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문화가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든 인생의 시즌, 모든 인생의 영역의 문화가 아주 깊숙하게 영향을 끼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문화가 우리 인생의 삶의 속도를 좌우하고요, 인생의 계획을 결정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문화를 잘 살펴보세요. 뉴스나 광고나 매체에서 말하는 것을 보시면 땅의 문화가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신문과 뉴스와 다 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말하는 중요한 문화의 가치를 따라서 너희가 인생을 살아라, 인생의 속도 조절을 해라, 인생의 계획을 세워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매체와 광고와 여러 것을 보시면 한국 사회가 말하는 문화의 최고의 가치는 뭔가요? 가만히 보세요. 물질이 최고인 문화예요. 여러분, 은행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은행 앞쪽에 1억을 모으려면 몇 년 동안 매달 얼마를 내야 된다. 5억을 모으려면 10억을 모으려면. 신문 기사를 가끔씩 보세요. 아파트를 25평짜리 장만하려면 노동자가 30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살 수 없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요즘은 주식 열풍이 일어나가지고요. 커피 한 잔 값을 안 먹고 매일마다 주식 한 주를 사면 몇 년 뒤에는 얼마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이게 물질 지상주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외모가 최고인 문화예요. 미디어와 유튜브와 연예인들과 광고에 섹스 어필하는 것과 성공 문화가 팽배해 있어요. 대기업 연봉이 높아야 성공하고요. 여러분, 대학 문화 보세요. 애인이 없으면 결혼 전에 어떤 애인이랑 성관계 안 하면 실패한 것처럼 청년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고, 조금 직장 좀 생활되고 40대 50대 되면 노후에 대한 연금에 대한, 여러분, 문화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화가 말하는 최고의 가치에 따라서 일상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나요? 인생의 삶의 라이프의 순서를 보세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유치원 가지요. 초등, 중등, 고등. 이런 최고의 문화가 말하는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유치원부터 영어를 가르쳐야 되고, 초등학교부터 좋은 학원 보내야 되고, 중등 고등 되면 막 끼리끼리 모여서 중요한 학원들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경쟁이니까 스카이 대학 보내야 되고, 좋은 직장 보내야 되고, 결혼 직장만. 이런 인생의 순서를 따라서, 땅이 말하는 문화의 가치를 따라서 인생을 계획하고 아이들을 연수 보내고, 이게 지금 그렇게 인생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텔레비를 틀어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예능 캠프 토크쇼를 보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잘 보세요. 대부분 이 문화가 말하는 최고의 중요한 가치를 따라서 인생의 순서를 정하고 인생을 계획하면서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고, 외모를 어떻게 가꿔야 되고, 주름을 어떻게 펴야 되고, 연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자,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이러한 우선순위를 부여했나요? 누가? 이 땅의 문화가. 여러분, 이런 순서와 이런 가치가 하나님이 주신 플랜인가요?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땅의 문화에 살지만 우리는 복음 문화를 세워야 되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가정 문화를 세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가정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음 문화를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질문을 왜 끊임없이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과 교제하는 문화,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배우자와 가족들을 돌보는 문화.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성공을 따라간다면 가정을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 예배의 문화, 말씀을 가르치는 문화, 자녀들과 데이트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분주한 직장을 좀 줄이고 가능한 한 좀 빨리 들어오려고 애를 써보는 거고. 여러분, 그뿐이겠어요?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이 땅의 시간과 물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결산할 날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여기서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이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쓸 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이웃을 위해서 쓰고 은사를 이웃과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속도와 계획에 있어서도요 이 문화가 말하는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복음의 문화를 가정에 세우고 교회 안에도 말씀과 복음의 문화가 뭔지를 세워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문화의 영향력은요, 삶의 관계를 다시 규정합니다. 관계를 새롭게 규정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과거 한 100년 전만 해도 가정은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자녀로 구성되었어요. 근데 최근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들어오면서 가족의 정의가 달라졌어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있어도 가족이 돼요. 새로운 문화의 영향으로 관계가 다시 설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팽배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흐름을 가지고 세상의 정보와 사회 기관의 정책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10대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학교의 문화는 어때요? 우리는 온유하고 착하고 인격적인 성숙이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학교의 문화는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이제 뭐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 인기 있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 문화가 그것만 있나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가면 왜 자꾸 브랜드 옷 타령하겠어요? 학교 가면 그걸로 나누거든요. 그런 브랜드 옷 입은 아이들, 못 입은 아이들. 이게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아이들 생일 파티 하지요. 생일 파티 할 때 아이들끼리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촌동에서 그게 기억이 나요. 우리는 20평에 사는 아이, 쟤네들은 50평에 사는 저쪽 동네 아이. 관계가 달라져요. 너희 아빠 직업이 뭐니? 뭐 등등으로 세상의 문화적인 영향력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면서 진행되는 거예요. 자, 이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경험한 우리 안에 새로운 관계가 규정되고 형성됩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섞일 수 없는 종족이에요. 노예와 로마 시민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으로 인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공동체 안에 있고요. 남자와 여자가 문화를 깨고 한 공동체 안에 새로운 관계를 세우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노예와 시민으로 살다가 교회 안에서는 형제와 자매로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되고요.
문화의 영향력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화는 영적인 생활에 영향력을 끼쳐요. 저희들과 우리 자녀들은 물질주의, 상대주의,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냥 PR하면 박수 받는 문화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산상수훈,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런 성도의 삶의 윤리들을 배우는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영적인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요. 겸손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죄를 고백해라, 격려해라, 돌봐라. 이게 이제 세상과는 얼마나 다른 문화인가. 네, 문화의 영향력, 우리 함께 얼마나 은밀하고 또 영향력이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모로서 10대와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문화를 분별하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문화가 주는 우상에 깊이 빠져서 동화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무조건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태복음 5장의 성도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문화에서 고립하고 멀어지게 되면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만일 문화 안에 들어가서 그 우상에 빠져 있고 같이 동화되어 버리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요. 아주 우리의 사명대로 우리의 존재 원리대로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문화를 분별하고 문화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부모가 살고 10대 자녀들이 해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이 목표인데 한 4가지 정도입니다. 그럼 어떤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큰 그림을 먼저 그리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계속해서 준비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떤 오염된 물질들이 그 속에 있는지 연습하면서 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부모도 자녀도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동일시하면서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부터 좀 살펴보죠.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준비시키고 있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잘 아시죠?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삶의 마음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리를 공부하든지 가정에서부터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준비시켜 주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교회에서는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건데 이제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교육, 또 교리 교육, 또 문화에 대한 이번에는 문화에 대한 세속주의를 경계하라 문화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있고요.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돕는 일이고 그래서 부모님이 하실 일은 가정에서 신실하게 정기적으로 세계관을 준비시켜 줄 뿐 아니라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교리 공부나 이런 문화에 대한 공부들을 잘 보셔서 경청하신 다음에 뭘 배웠는지 너는 어떻게 적용할 건지 너는 어땠니 자꾸만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도와주는 일로 자녀들의 세계관을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삶에서 연습하고 평가하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자,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되면요. 특징은 문화의 확장성이 일어난다 그랬죠. 혼자 친구들이랑 버스 타고 백화점을 갑니다. 영화 보러 갑니다. 혼자 뭐 여행을 갑니다. 친구들이랑. 이런 확장성이 일어나게 될 때 이제 자녀들은 문화라는 공기를 막 흡입하거든요. 간판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미숙하지요. 분별력이 없어요. 질문이 많이 되겠죠. 그렇다면 부모는 이 모든 문화의 확장이 일어날 때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주 문화에 대해서 해석하고 평가하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도구로서 함께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벌써 한 10년, 15년 전 10대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하고 안 맞는 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저런 원리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팁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홈스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자녀들이 문화로부터 많이 스미스 가정처럼 분리시키면서 보호하면서 한 중학교 1, 2학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제 학교를 일찍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되겠지요. 스미스 가정 같지 않고 이제 학교 문화 또 대중문화를 조금 빨리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제 대화하실 필요가 있지요. 저희 가정이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두 아들이 되었을 때 처음 들어온 문화가 제가 기억이 나요. 무한도전이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같이 보는데 막 낄낄거리고 웃고 즐거워하더라고요. 그 무한도전 중에 그 가요제를 1년에 한 번인가 했는데요. 유재석, 하하 뭐 등등이 가요제에서 부르는 노래가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민구 민유가 막 따라 부르면서 흥얼거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을 불러가지고 야 나도 듣자. 같이 들었죠. 진짜 재밌어요. 근데 가사의 내용은 너무 웃겨요. 그래서 같이 적어보자. 그래서 유재석이가 불렀던 압구정 날라리를 노트에다가 적었어요. 여러분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서치가 다 젖을 때까지 압구정 날라리 돈이 없어도 오늘만은 날라리 오늘만은 날라리 이런 가사들이 반복돼요. 유재석 하하가 부른 노래 제목이 죽을래 사귈래였어요. 정말 이게 이제 재밌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되니까 아주 그 자극적인 단어들이 반복되는데 난 내가 좋아 너는 나를 몰라 난 너만 원해 넌 나를 피해 하지만 너는 너 정말 죽을래 사귈래 아니면 나랑 살래 어떡할래 뭐 이런 가사들이 반복이 되는데 진짜 웃겨 죽겠어요. 근데 내용은 없어요. 자기들이 적어보더니 내용이 진짜 없거든요. 재밌만 있지. 제가 그럴 때 그 문화가 들어올 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런 노래 듣지 마. 우리 집에 금지라고 말하고 싶은데 꼭 참고 가사를 적어봤고 너 생각은 어떠니? 가사의 내용의 의미가 뭔 것 같아? 대화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가요를 좀 듣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거죠. 너 요즘 가요 듣는 것 중에 탑 5가 뭐야? 뭐 누구의 누구 노래, 누구의 누구 노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무슨 내용인데 뭐 사랑 노래요, 뭐 이별 노래요. 요 정도 하고 몇 곡 적었던 기억이 있어. 그러고 나서는 저도 많이 이제 간섭은 안 했어요. 원리는 이거인 거죠. 문화가 들어오면 같이 막 차단, 금지로만 가지 마시고 같이 즐기면서 생각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마음의 생각을 열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런닝맨이었어.
아로님은 얼마나 재밌어요. 뭐 계속 그냥 뛰어다니면서 미션 수행하면서 명찰 뜯어내면서 힘싸움하면서 그러다가 외모 비하하면서 성공적인 미션을 위해서 서로 속이면서 막 이간질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요. 세상의 그 경쟁과 그 안에 그 1등이 되려고 하는 걸 향하여 이기적인 것과 다 나와요. 이런 걸 기회로 삼는 거예요. 대화의 기회로. 경쟁 사회, 성공주의. 그 다음에 케이팝이 들어왔어요. 토요일 날 저녁 때쯤이면 앉아가지고 그 젊은 아이들의 그 창의적인 노래를 보면서 가끔씩 그 아이들의 사연도 나오잖아요. 치열한 노래를 부르기 위한 절망과 낙심, 사랑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 선한 것도 있고 탑 10, 탑 5 올라가면서 우승까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땀이 필요한지 이런 문화들이 밀려오면서 자녀들과 대화하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핵심은 문화가 가정에 천천히 들어올 때 분별할 수 있도록 대화를 자주 하고요. 치열하게 연습하고요. 아이들의 견해를 듣고요. 제가 자주 했던 방법은 특별히 남자 두 아이잖아요. 자주 액션 영화를 보러 가고 아내가 영화를 잘 못 보니까 제가 둘 데리면서 그런 기회를 많이 삼았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그냥 보낸 적이 별로 없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 한 2, 30분 동안 질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심각한 질문하면 아이들은 도망가요. 그냥 가벼운 질문부터. 야, 주인공이 누구였어? 조연은 어때? 그 여자 배우 얼굴 진짜 짱 예쁘더라. 너 기억나는 장면은 뭐야? 이런 쉬운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낄낄거리면서 뭐가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심각한 질문. 야, 거기에 좀 물질주의는 안 보이니? 뭐 지가 신이라는 이야기는 너희 봤니? 이런 얘기하면 아이들이 얼음이 돼요. 아무 말도 못하죠. 괜찮아요. 주제 또 그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담겨 있는 오염된 그런 지점들을 여러분 20분 동안 많은 얘기는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이들과 대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영화의 제작자, 드라마의 제작자들은 굉장히 똑똑하다 그랬죠. 언어 속에 대본 속에 주제 속에 세상의 문화들을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만화 영화에도 그래요. 만화 영화 잘 보세요. 만화 영화 안에 막 동성에 대한 사랑 뭐 등등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영화 재밌었어, 드라마 재밌었어, 끝. 그러고 방으로 들어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전략을 짜시고 좀 힘드시지만 대화하는 기회로 문화를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기회로 삼을 수만 있으면 그걸 뭐 1시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의 좋은 습관으로 5분이든 10분이든 그런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질문 아이들이 싫어하죠. 싫어하지만 그것이 가정의 대화의 채널로만 만들어줄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세 번째는요. 문화를 흡수해 가면서 그 문화 속에 인생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들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공감하는 거예요. 아빠도 엄마도 그런 동일한 아픔, 동일한 고통이 있었어. 여러분 케이팝 가사를 적어보세요. 가사의 내용들은 이별, 낙심, 좌절, 사랑에 대한 갈구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아빠도 이별의 아픔이 있어, 사랑의 고통이 있어, 낙심해, 이런 동질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시고 영화의 내용을 보세요.
선한 것도 있지만 어떤 영화들은 이기적이고 성공을 위하여 속이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악마 같은 폭력성, 중독성, 성적인 더러운 욕망이 그 영화 안에 가득가득하잖아요. 한 번은요, 제가 민구가 19세가 되었을 때 19세를 축하하려고, 민구야, 우리 19금 청불 영화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봤는데요. 처음에는 좀 낯뜨겁더라고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성적인 게 나오는데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얼마나 사람이 목표를 위하여 폭력적인지, 성적인 자극이 있는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도 그런 성적인 유혹이 있어, 아빠도 그런 물질적인 욕망이 있어, 아빠도 저런 죄와 아픔이 있어, 이렇게 동질화 시키면서, 기억하실 것은 우리도 죄인이니까 동일한 세상의 아픔, 동일한 세상의 유혹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방향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죠. 네 번째 팁은 계속해서 문화들이 밀려오고 흡수하지만 그 안에 오염된 문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에 참여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민구가 캠프를 갔었어요. 국제 캠프를 갔었는데 수련회 현장에서 그날 저녁에 같이 미팅을 하면서 질문이 이거였어요. 당신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은 이쪽에 쓰세요. 부정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이쪽에 쓰세요. 그랬는데요. 제 기억으로 그때 한 50명이 참석했는데 한 40, 4~5명이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찬송으로 이쪽에 쓰고요. 5명 정도가 부정적인 거예요. 거기 갔다 오더니 민구가 들어오자마자 아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다 저쪽에 섰고요. 나만 이쪽에 5명이 끼었는데 섰어요. 막 그러면서 막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 안에 부모로부터 배운 거, 교회로부터 경험한 것을 우리 아이들은 세상 속에 살 때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힘을 가지고 있는 거지. 10대 자녀들은 단순합니다. 문화를 흡수할 때요, 재미있으면 돼요. 다른 아이들이 즐기면 나도 남들 다 하는 거 하고 싶어요. 대부분 그 정도예요. 자극적이고 재밌고 니들이 하니까 나도 같이 하고 싶고. 그런데 부모는 아니잖아요. 문화 안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녀와 함께 문화를 걸어가다가 우리 아이들은 반복적으로 실패할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문화를 흡수해 가면서 부모랑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몰래 숨어서 문화를 즐기면서 죄책감에 빠질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몰래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서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인내로 기다리시면서 자녀들 옆에서 함께 문화를 분별할 수 있도록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 문화를 어떻게 가르칠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같이 시간 속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9장 현실 세계의 삶, 문화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함께 소그룹 모임에서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9장에서 무엇을 배우셨는지 함께 대화하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문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 앞에서 문화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나눔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배웠습니다. 스미스 가정의 거부와 고립에 대한 반응, 그다음에 존스 가정의 문화에 대한 동화와 개방에 대한 반응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가정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에 더 가까운지 나눔을 해 주시고요. 그 일로 인하여 갈등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여러분의 가정에서 10대 자녀와 문화로 갈등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옷일 수도 있고요. 언어일 수도 있고 케이팝이나 가요라는 문화, 유튜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과 자주 부딪히는 문화에 대한 영역을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어떻게 그 영역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 함께 나눔을 해주시면 옆에 있는 분들이 배우고 서로 돌보고 좋은 시간 되리라고 봅니다. 네, 기쁨에 나눔해 주시고 함께 서로 이 10대 양육을 믿음으로 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